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15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도 당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현실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감스님들이 꼭 되실 것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탄해서 감사와 기쁨만 넘치시길 기원하고 축복드리고 기쁘게 오늘 아침 제가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감사 스마일이 유튜브 사무실 개소 기념으로 어제 저녁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고양시 일산 덕양구 부동산 2, 4분기 간단하게 전망을 했고 실시간으로 이제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하게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 또 서로 소통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고 많은 또 질문을 또 남겨주셨는데 제가 내일 리틀백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일 오후 3시에 감사스마일 TV 라이브 방송에 리틀백님을 모실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리틀백님께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내일 꼭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 유튜브 사무실 개소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침에 보통 6시에 제가 눈을 뜨게 되는데 사무실에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5시 반부터 잠을 깨고 준비해서 아침에 사무실 나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 더샵 포레나 그 모델하우스가 스타필드 고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고향 더샵 포레나 현장 사진을 제가 지금 찍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향 더샵 포레나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또 그 분양가를 보고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기축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지금 보니까 월드고향 그 부동산 카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룡님의 블로그에서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감스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요. 과거부터 한동안 유지되어 왔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믿음이 정책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시기라는 걸, 그리고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는 과도한 믿음과 베팅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투자 대상을 통해서 인생 역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장의 판이 바뀌어 새롭게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란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똘똘한 한 채의 시장이 끝나고 설사 서울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러나 서울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사겠다는 생각도 틀리다. 막상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서 무서워서 못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유행을 쫓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좋은 입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 지역에서 한두 채 더 사면 여러분의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서울의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런 거에 지금 너무 집중하지는 마십시오라고, 언젠가 비싸게 팔기 위해 지금은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라는 부룡님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부룡님 이야기가 다 100% 맞다, 또 틀리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흐름을 갖다가 이제 올라타느냐, 아니면 흐름을 갖다 거스르느냐, 그리고 남들이 다 할 때 같이 하느냐,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나 혼자 하느냐, 여러 가지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그래도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갖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도 분명히 정책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또 똘똘한 한 채의 이런 부분도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감독님들께 똘똘한 한 채만 고집하지 마시고, 똘똘하진 않더라도 서울에 한 채, 그다음에 수도권에 한 채, 아니 서울에 나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도권에 투채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를 지속해 나갈 건지 아니면 바꿀 건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똘똘한 한 채의 패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동님의 이런 좋은 인사이트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바꾸고 나니까 뭐랄까 제가 또 들어보고 말을 갖다 좀 천천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면서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고 이 말하는 톤과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방송할 때보다 확실히 마음도 편하고 좀 뭐랄까 이제 내 사무실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감사스마일 찐팬 달빛 여명님께서 이 멋진 사진을 저 개업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동강에 있는 할미꽃인데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감스님들과 같이 공유합니다. 저도 많은 이런 들꽃 사진을 보았지만 정말 예술적인 사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동강 할미꽃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쁜 꽃을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또 멋지게 또 담아주시고 또 저에게 선물해 주신 달빛 여명님께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또 여기는 또 많은 감스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제 스튜디오에 초대하고 싶지만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 스튜디오에 초대를 할 거고요. 특히 제 방송을 보시는 감스님들 중에서 제가 또 이 스튜디오가 구경을 하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대선 지켜보자 서울 아파트 매물 7천여 건 증발되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감사스마일이 앞으로 구독자 100만 유튜버, 제가 100만 명이라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감스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고양시의 인구가 108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양시의 유튜버인 감사스마일 TV가 100만 유튜버가 될 것이다. 그 전에 저는 이제 2만 명을 갖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 2만 명을 올해 넘어설 거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35년에 100만 유튜버가 꼭 달성되기가, 앞으로 10년 남았거든요.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꾸준하게 방송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신문기사의 결론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향후 집값 상승을 또 기대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인 것으로 지금 풀이되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연초부터 8만 건대를 유지하다가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잠삼대청이라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2월 12일에는 9만 건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초구고, 그 뒤를 이제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에서도 줄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대출 등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서울 아파트 매도 및 매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KB국민은행에 따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전국 아파트 값은 38%, 서울 아파트 값은 62.2%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조기 대선 결과로 인해 가지고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똘똘한 한 채를 더욱 부추겨 가지고 집값 상승이 또 지연될 가능성에 집주인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이거는 뭐 모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또 계속 해 나갈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또 다른 정책으로 변경을 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똘똘한 한 채를 더욱 부추기는 그런 정책은 아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불용님의 이야기를 갖다 덧붙여서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희망하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주 근접이라든지 내 생활 여건, 내 주변의 뭐 자녀 양육, 그런 인프라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내가 능력껏 내 자금 여력이라든지 대출 여력에 맞춰서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서울로 입성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 제 이야기에 반론을 갖다 제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도 부동산을 하면서 욕심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을 갖다 내려놓고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더 행복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무리하게 절대 하지 마시고 내 능력 내에서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빠숑님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좋은 인사이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좀 살펴드리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정책 기대 심리하고 불확실성의 회피다. 첫 번째로는 대선 전후로 정책 변화의 기대 심리가 지금 생겼고,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팔기보다는 더 유리한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더 유리한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하고 올 초, 그 다음에 지금 4월 달의 분위기는 확실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들이 그렇게 싸게 팔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21년과 22년 대선 직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양도세 중과 위에 등의 규제 완화 공약이 매물 잠긴 현상을 부추긴 바 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 집값 반등 신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뉴스를 좀 봤는데, 우리은행에 돈을 맡기면 금리가 또 인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지금 인하되고 있지만, 반대로 돈을 맡기는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신호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 찍었나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기고 매도자들이 관망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최근에 집값 바닥은 탄핵 일어났을 때 12월과 설 명절, 그 다음에 2025년 1월 말까지가 아마 바닥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매수 심리 회복 조짐을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주요 지역에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실거주 수요가 늘고, 또 최근에 월세 또 전세 매매할 것 없이 매매는 그나마 조금 좀 관망이 있지만 전세나 월세는 관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10월 달에 전세 만기이신 분들도 지금부터 전셋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진짜 집값 오르겠다 싶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로는 정책 불확실성의 회피 심리입니다. 반대로 정권이 바뀔 경우에 예상치 못한 규제 강화라든지 세제 변화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6월 3일이면 이제 한 두 달, 5월, 6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군요. 5월, 오늘이 4월 15일이니까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굳이 빨리 매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매도자들이 행동을 유보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섯 번째로는 거래량 감소와 매물 감소의 동시 진행입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실질적인 시세도 형성되지 않고 다시 매도자들이 팔 이유가 없고, 또 매물 감소가 되면서 가격이 경직성이 강화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드리면 어차피 곧 바뀔 정책, 그 전에 굳이 손해보면서 팔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매수인들은 어차피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매수인 측에서 더 유리한 정책들이 나올 거고 다주택자를 또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또 바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금부터 집을 지어도 3년 안에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매도인들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매물을 굳이 내놓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정책 기대 심리라든지 금리 인하 기대라든지 가격 반등 조짐, 불확실성 회피가 맞물려가지고 매물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감독님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손해보면서 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매수인들은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양하게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또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도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매수 타임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물론 6월 3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시점에서 결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침에 방송을 갖다 준비하는데 어둡게 나오지 않으려고 지금 조명을 2개를 켜다 보니까 좀 밝으면서 야 조금 더 밝은 그런 스튜디오가 되려면 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네요.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진짜 망가뜨리는 거는 진짜 원인은 관세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아, 참 이 이야기가 완전 와닿습니다. 봄날에 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차라리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면 기업과 시장은 그에 적응해서 다음 대응을 설계할 수 있는데 매일 아침 동전 던지듯이 관세 정책이 즉흥적으로 뒤바뀐다면 그때부터 경제는 움직일 수가 없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갖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불확실성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미국의 그런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가 기다림과 망설임 속에 갇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협상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의 기술의 책에 나왔던 내용대로 지금 협상을 갖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의 불확실성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팽배해져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주택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택 정책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나라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주택이라든지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감독님들만이라도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 4월 달에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사결정을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매도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정말 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도 타이밍을 갖다 조금 또 늦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모르겠어요. 제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 방송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동강 할미꽃 오늘 보시면서 오늘은 날씨 아침이 좀 쌀쌀하지만 오후에 조금 봄 기운이 돌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봄이 다시 오고 있다. 봄이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